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전일 시장은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그리고 큰 변동성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었죠. 이렇게 옵션 만기일 전후에 사실 시장은 변동성을 많이 주는데요. 이제 이런 파생 시장에서의 청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 힘겨루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어제 일단은 무사히 지나갔던 시장이 오늘은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면서 장중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드는, 그리고 하방으로 빼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 증시 또한 굉장히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고, 거기에 더해 미국의 일일 확진자가 6만 5천 명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다시 경제 재봉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그로 인한 다우의 하락,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나스닥의 이 마가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알파벳 등 이런 종목군들, 특정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의 모습에서 그 주도주 일변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네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참여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한다면 또 편승을 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 안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장이 끝나고 이런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또 내일의 시장을 예측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예측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지금의 시장은 사실 지수가 고가권에 머물면서 주도주 쏠림이 강하고, 그리고 우선주들의 급등과 그리고 시장에 골고루 돈이 퍼지지 않는 모습 등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고가 구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시각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시장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그리고 4월 달처럼 지수가 바닥 구간에서 만약에 물렸을 때 종목을 무한정 들고 있고 물을 타서 수익권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면, 지금 시장은 어설픈 종목에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끌려다니는 어려운 시장이고, 하나의 섹터, 예를 들어서 5G 섹터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각각의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 내에서 아주 선별된, 엄선된 그런 종목군들만 좀 올라가고 있죠. 시가총액이 크고, 그 다음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기대감은 다른 종목보다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대장 중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올리는 쪽에, 즉 돈이 쏠리는 쪽, 쏠리는 종목에 더 종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 그리고 신고가를 쳐가는 종목, 그 다음에 오늘을 위한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내일 모레를 위한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해야 그나마 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루 종일 하락 일변도의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전일 미 증시에서 마가, 즉 나스닥의 IT 기업들 위주의 상승, 특히 언택 위주의 상승이라고 보면, 국내 증시 또한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상승이 이어졌고,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기존 반도체 대장주들은 여전히 힘든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 기존의 현대차라든지 항공주라든지 화장품 섹터라든지 경기민감 섹터는
당분간 상당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최대한 배제하고 네, 실적이 나오는 언택트 위주로의 지속적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인 정부의 방향성에 맞는 매매라든지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을 필두로 그 밖의 국가가 이렇게 다시 이 시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 대두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시젠이 엄청난 거래대금을 또 터뜨렸죠. 2조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그 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굉장히 원웨이 하락을 보였는데, 이쪽 섹터에서 이미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간 시젠, 뭐 신풍제약을 필두로 어쩌면 일정 부분 코스닥 지수를 방어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극심한 약세 장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 기관은 시장에서 거의 1조 5천억 이상의 매도를 쏟아부으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한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 및 전기전자 위주로 팔아치우며 각 섹터별 아주 선별적인 종목 장세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즉 기관이 매물 쏟아붓는 종목군들이 정말로 좋은 회사들도 가지를 못하고 있고, 반대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기관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관 쪽하고 네, 반대로 가는 매매를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가급적이면 기관 수급주 위주로 함께 동반해서 가는 게 그나마 시장에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문재인 대통령 뉴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제는 뭐 풍력이 강했고 알서포트, 뭐 비대면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제 장 후반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가고 뭐 알서포트도 상한가를 갔죠. 이제 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오늘은 또 이 안에서 알서포트는 탈락을 하고 데이터 솔루션이 추가 상승, 그 다음에 다우 기술이 이제 바톤을 받아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아직 가지 못한 쪽, 즉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이쪽 섹터가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날 또 이쪽 섹터의 순환이 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이제 뭐 뉴딜 하면 디지털 뉴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 있겠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SG 충방이라든지 SG 세계물산,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백광산업, 이렇게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도 같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월요일날 한번 단기 슈팅을 마무리하고 단기 상투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이런 부분에서 매도의 신경을 철저히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같은 경우 언택, 의료기기, 그리고 진단키트, 마스크,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이제 이유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돼서 사실은 너무 갑작스러운 비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씁쓸한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하고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하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예정이다 라고 찾아보면서 뭐 그런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부분에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보죠, 비보. 근데 이제 또 관련한 종목들을 찾아보고 매매를 하려고 빌독을 드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씁쓸하지, 정말로 씁쓸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일단은 진양 뭐 산업, 뭐 진양 뭐 제약, 뭐 진양 기업, 뭐 진양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홍정욱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네. 안철수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고, 그 다음에 유시민 관련주가 하나 있죠. 보혜양조. 네, 상승을 보이는데 좀 굉장히 조금 많은 움직임이 좀 있었던 하루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슈가 아마 시장에서는 5일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기 매매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국정 마스크가 이제 내일자죠. 7월 1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동안 마스크 수출을 통제했던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마스크 수출을 담당하던 회사, 마스크를 생산하던 회사가 이제는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말 사이 그리고 월요일날 회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는 월요일날 한번 봐보시고요. 미리 뭐 사서 종가 베팅을 넘어왔다면 뭐 이것도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장 수급 보면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시장 이렇게 수급만 보더라도 코스닥 외국인 1A, 그 다음에 코스피 1A 선물은 장 후반에 좀 올려주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이제 더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장 종료 직전에 정확히 이제 2시 한 반 정도에 코스닥 종목들에서 코스닥에서 종가 관리 정도의 흐름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슈가 될 만한 그리고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강력한 수급이 조금 들어왔던 것 뿐이지 사실은 이번에 수급을 저는 크게 반기는 수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시장 종합을 하나 켜보면 장중에 시장이 빠졌을 때 종목 하락 종목수는 1000개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7%대 1000개의 종목이 빠졌다. 이거는 굉장히 시장이 쏠림이 심했고 어느 섹터가 시장을 잡아놓고 전부 다 시장을 패버렸다라는 말뿐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고 오늘따라 상한가 종목도 굉장히 적었죠. 코스닥에 딱 한 종목 EDGC 한 종목 상한가에 들어가고 코스피의 뭐 진양산업 뭐 그 외에 하나 해서 두 개의 상한가뿐이 없었던 조금 약세장의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은 보면 신용장구가 거의 13조에 육박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1조 가까운 매도를 쏟아냈는데 금융투자가 4,400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하면서 기관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장 막판에 선물을 그나마 조금 끌어당긴 게 이제 월요일날 낙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약세 국면에 있지만은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너무나 좀 괴로운 국면에 있는데 다시 다 자기 갈 길 가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네이버 시가총액이 50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넘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섰네요. 오늘부로 50조를 넘었다가 밀렸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성장주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속적인 외인 매도와 누적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또 꺾일 구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카카오도 시총이 30조가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 집중적으로 이쪽 섹터를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또 고점 구간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일 급등시켰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네, 부분도 소폭 밀렸고요. 사실은 주도주라는 게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대량 매도가 떨어지는 순간이 아마 부러지는 순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정치 테마주들 먼저 좀 보죠. 장 초반에 가장 강했던 게 진양 이쪽이었습니다. 오세훈 쪽이 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써니전자가 갭을 들었죠. 근데 만약에 써니전자를 고가에서 잡았다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가에서 잡았다면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됐을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이제 저는 써니전자 3,800원을 말을 했는데, 사실 써니전자랑 관심 종목 자체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어서 저희는 매매를 다우 기술하고 뭐 다우 데이터 그다음에 가비아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따로 건들지는 않았어요. 리스크가 약간은 있었기 때문에 따로 건들지는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들 어제 다우 데이터 더 순서가 좀 안 맞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다우 데이터를 네, 5일선 구간에서 보기로 하고 들어갔고요. 5일선 구간에서 보기로 하고 들어가고 장초에 밀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가장 열심히 매매했던 게 다우 기술을 저희는 매매를 했고, 이 구간에 잡아서 네, 여기서 매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 배수를 좀 해서 종가에 조금 더 사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다우 기술을 매매를 하고 다우 기술을 끌고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마스크죠. 오늘 장중에 레몬, 그 다음에 KM,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일단 뭐 이제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얘는 좀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 즉 종목을 발견했을 때 너무 높은 구간에 있는 뭐 레몬이라든지 KM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웰크론을 했고요. 이 안에서 종목들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한 애들 위주로의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주고, 월요일날 마스크 섹터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비케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비케어를 매매를 안 했고요. 안 했고 회원님들은 상당 부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비케어는 일단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굉장히 강하게 견조하게 들어와서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나았고,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 상승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니까 시초가에 잘못 따라가는 것보다 매도하고 이후의 흐름을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트컴퓨터가 오히려 월요일 날은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치고 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젠이 거래 대금을 무려 2조 3천억을 터뜨리면서 또 한 번 24%까지의 급등이 좀 장중에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목이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 빠르게 갔고, 저희는 휴마시스를 좀 오전에 매매하고 오후에는 이제 전원 매매를 못 하고요. 10,000원 이하 의견을 들어서 일부 회원님들은 여기서 잡고, 저는 여기서 이 정도 그냥 좀 아쉬운 매매 정도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쪽이 오늘 엄청 강했는데 그 안에 EDGC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EDGC는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좀 좋았던 종목이고요. 이제 이 재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솔젠트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 1위, 이 기사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거예요. 진단 시약 생산 1위 솔젠트 관계 부과. 진단 시약.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단 시약 1위라는 거는 굉장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상한가 재료다라고 봤네요. 그래서 종목의 재료를 분석을 하고 재료를 볼 때의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장중 시황 매매를 할 때 세계 최초 대기업과의 납품, 업무 협약, 미국 특허, 독점권, 삼자 배정, 무상증자 등 그런 거를 유심히 보다 보면 장중에 어마어마한 재료를 터트리는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성은 빼고 내일은 다우 기술로 그리고 로보로보. 네, 로보로보도 같이 좀 넣어 놓을게요. 여기다 로보로보도 이제 뉴딜 안에서 교육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교육 부분이 이제 YBM 넷이 교육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은 뭐 8,300원 구간은 뭐 크게 리스크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보로보나 YBM 넷, 네, 교육 분야에서도 이 뉴딜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도 여기를 뚫으면 네, 신고가 구간에 와 있죠. 그래서 로보로보도 월요일날 관심 갖고 대응을 해 보시고요. 사이맥스라는 종목은 시초가부터 매도를 해서 익절가 잡고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뻗어가야 되는데 뻗어하지 못했고, 제가 기대한 모습은 파인 테크닉스 같은 형태의 상승을 바랬건만 그러한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빼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동국 SNC는 장 막판에 올려주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네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 될 구간 같고, 에코마케팅 괜찮고, PNT는 나중에 눌림을 한번 봐야 되고, 신텍은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월요일장 다시 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흐름 괜찮네요. 해성 DS, 이 갭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왔고요. 이제 우정바이오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드렸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이제 매도 타점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제넥신은 96,000원대는 매수 구간, 매수 밴드로 잡아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아무쪼록 네, 시장은 월요일날 뭐 1년에 이런 관련주들의 상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최대한 매도에 신경을 쓰는 구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C는 좀 오래 끌고 왔는데요. 오늘 71,000원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SKC를 끌고 가고 있는 주 수급이 투신 쪽 자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조금 더 한 방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다면 여전히 추세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추후에 밀린다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봐볼 생각이네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 어렵고 답답한 부분은 주말 기간 동안 가족과 맛있는 거 드시면서 훌훌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